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을 놓고 여당에서 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부터 이 사면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내놓곤 했었는데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네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복권은 이제 그 법률적 행위는 맞아요. 법적 효과 생기니까. 예. 다만 이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이런 이제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검토해봐야 돼요. 법적으로는 이제 저도 뭐 사면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미 사면을 해줬잖아요. 네, 복권도 말이 안 되죠. 예. 법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국기를 문란한 엄청난 선거 범죄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아예 반성을 전혀 안 하고 마치 이게 무죄인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복권의 요건에도 안 맞아요. 법적으로는. 다만 이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고려를 할 겁니다. 명분은 국민 통합일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민 통합보다는 아마 이제 그 이재명 일극 체제를 좀 이게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적을 분열시키는 이런 게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아마 생각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체제를 무너뜨리는 분열 이게 책이다. 방점이 찍혔는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요. 예.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친문을 키워줘 가지고 오히려 이제 조국당처럼 오히려 이게 외연을 확정시켜 준다. 정치적으로도 이게 덕보다 실이 많다. 예. 이렇게 또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텐데 지금 이제 양론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어쨌든 요건의 인사들을 사면복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야당의 인사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거물급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야권의 분열을 좀 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요건이 분열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면은 괜찮은 거고 복권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경찰의 댓글 운영 의혹으로 유죄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면 복권돼서 총선에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런 사면 복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 연이어 들어보시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 정 변호사님. 네네. 사실 뭐 가석방 불원서를 내고 뭐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뭐 등등의 이런 얘기를 이제 과거에 하면서 이 보수층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잠시 논란이 됐었던 양정철 총리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과 마찬가지 어떤 그런 그 여권의 분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정치공학까지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냥 법리적으로만 보면 제가 항소심 판결 찾아봤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뭐 구구절절 이야기 없어서 항소심 그 판결까지 찾아봤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일갈했느냐. 현대 사회는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댓글 조작한 거는 김경수가 한 댓글 조작 행위는 사회 전체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더군다나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여론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큰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다음에 그 당시 김경수 그 위치가 뭐였습니까? 지위가 뭐였습니까? 국회의원이었다고요. 현직 국회의원이 저런 중대하고 위법한 행위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행 기간도 길고요. 댓글이 거의 뭐 수천만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게 고등법원의 판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하고 복권한다. 그다음에 그 사면법에 보면요. 복권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면은 그 본인의 태도 그다음에 이제 현재와 장래 생계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정황들 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경수는 그 가석방 되기도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면된 다음에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그다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한 적 있습니까? 이번에 복권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는가? 더군다나 조금 전에 강성필 그 위원장 이야기했지만 2022년 12월에 그때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이번에 복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7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